평택에 테슬라가 10조 투자할 수도 있대요. 테슬라라고 혹시 아십니까? 테슬라? 전기차를 만드는 대표적인 건데, 테슬라를 모르면은 일론 머스크라고 혹시 아세요? 일론 머스크? 네, 그냥 반 회사예요. 테슬라. 네. 여기가 평택시에 10조 투자하나라는 게 나오는데, 테슬라 한국 공장은 어디로 해가지고 작년 12월 21일에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테슬라 기가 팩토리, 완성차, 전기차 및 관련 부품 등 제조 공장을 유치전에 뛰어들었대요. 총 사업비가 10조랍니다. 이건 예상 도면이고요. 여기 한국을 비롯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유치전이 나섰대요. 10조면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뭐 100조대를 막 얘기하다 보니까 100조대를 얘기하다 보니까 10조가 우스워 보이는데요. 10조면은 이제 그 시도 이런 데서 사활을 걸고 막 끌어오려고 하는 정도의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일하는 인력들, 뭐 물류, 뭐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가 산업들이 더 커지니까 세수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그 고용 창출도 굉장히 많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10조를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디냐는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기사를 보면요.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했다. 그래서 뭐 이후 정부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총 15개소로 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전라북도는 새만금 땅에다가 이제 유치해가지고 각종 혜택을 주겠습니다. 전라북도. 그리고 강원도는 동남아 국가와도 경쟁을 해야 되니 우리가 최고입니다. 모든 걸 지원해 주겠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은 테슬라가 원한다면 전용 부지는 물론이고 풍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도 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기만 해라 이거지. 그리고 충청북도는 테슬라를 대상으로 배터리 공급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 준 2차 전진 클러스터를 해가지고 공급하기가 좋고 결국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완성된 걸 만들어가지고 평택항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7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입지적으로 좋다. 배터리 빨리빨리 갖다 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충청북도 말에 힘이 조금 실려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나오는 게 그 항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테슬라 여기 보면 항구가 없다는 지적. 테슬라 텍사스 오스틴 공장과 가장 가까운 휴스턴 항각이 250km 이상인데 청주에서 평택항까지는 70km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평택항에다 지면은 더 빨리 수출을 내보낼 수도 있고 대응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죠? 정부는 이걸 24일 날 의향서를 테슬라 측에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한참 남았죠. 그래서 아마 거의 전국적으로 다 이거 의향서를 낼 건데 저는 평택도 만약에 한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평택항이 언급되잖아요. 평택항. 왜냐하면 평택항이 지금 500만 평을 매립하고 있고 그 안에 자동차 클러스터 단지라는 거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테슬라까지 올리면은 사실 쌍용차도 그쪽에 전기차 공장을 만든다고 했고 그러면은 뭔가 이게 그림 그려지는 게 야, 안중 평택항 쪽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길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데 얘네가 뒤에 또 보겠지만 과연 될 것인가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의 테슬라까지 평택 부동산에 들썩이는 이유에서 아시아 2공장 국내 유치전 뛰어든 평택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 기사는 사실 아파트 분양 광고였거든요. 근데 제목은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리고 과연 테슬라가 대한민국으로 올까라고 보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 공장이 있는데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다 파는 물량이 꽤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수출을 보내는 게 비용적으로 더 쌀 수도 있고 근데 굳이 10조를 들여가지고 한국에다가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한국의 차를 팔기보다는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원활하게
배에 실어가지고 수출을 내보낼 때 걔네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것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10조짜리 사업을 따오려면요, 경기도도 그렇지만 평택도 마찬가지고 뭐 부지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에서 또 테슬라가 전기차 공장을 만들기가 또 살짝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큰 공장이 돌아가려면 또 전기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발전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도 전기를 다 공급하기도 버거운데, 거기에 이 공장까지 져가지고 전기를 또 만들어내려면은, 야,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 평택항 쪽에다가는 발전소를 못 지어도 건너에 있는 당진이나 아산이나 이런 데에다가 무슨 발전소를 져가지고 전기를 또 끌어와야 될 텐데,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잘 될까라는 그 또 걱정. 그리고 얘네가 예전에 2020년도 7월에 테슬라가 한국에 공장을 지으면 뭐가 좋을까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중국 외에 아시아 국가 공장을 세울 수 있다 해가지고 2020년도에 이렇게 한번 또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한국 배터리 공급처 확보할 수 있고 시장 잠재력이 커. 그렇다. 한국, 일본에 공장 지을 이유가 없어. 해프닝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업계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20년도 7월 11일 날 나왔던 기사거든요. 20년도 7월 11일 날.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한국에 정말로 10조를 투자할지는 모르겠다만, 뭐 낚시일 수도 있죠. 이민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낚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견적은 넣어보자라는 식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평택 쪽이고, 평택이 이제 항도 가지고 있고, 뭐 배터리나 뭐 이런 거 수급하기도 편하고, 밀어주는 것도 꽤 있고, 뭐 경기도에서 이제 자동차 클러스터 단지 만들려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맞물렸을 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테슬라까지 평택으로 온다면 요거는 정말 좀 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역시나 외모님처럼 얘는 테슬라들은 지금 아니면 말고식이라서 너무 기대하지 말자. 다만 평택은 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계속 뭔가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테슬라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거 말고 확정된 게 있습니다. 평택시의 린데라고 혹시 아십니까? 린데라고 1,500억 투자가 확정됐어요. 요 1,500억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요 1,500억 투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린데는 뭐 하는 데냐면요,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 생산 공장입니다. 린데가. 그래서 해외 기업인데 2031년까지 1,500억 투자해가지고 크립톤, 제논, 네온을 생산해가지고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데다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정이 된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500억은 먹고 가는 거예요. 평택은. 이 1,500억도요. 공사 규모로 따지면요, 꽤 큰 규모인데, 우리가 너무 삼성전자 막 100조, 130조 막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1,500억도 꽤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에는 이게 뭐가 끝나질 않아요. 더군다나 브레인시티는 이제 불도저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건설은 시작도 못했고, 그죠? 이렇다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뭐 평택은 뭐가 됐든 계속해서 뭔가가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시군구들이 이제 다 뭐 이렇게 좀 침체나 뭐 이런 거를 겪고 있어도, 물론 삼성 반도체가 지금 뭐 재고도 많이 쌓이고 영업이익도 많이 줄고 뭐 이러지만, 그래도 나중에도 이제 반도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현금을 이제 축적하고 있는 게 100조 단위를 축적을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냉정하거든요. 삼성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지금 뭐 중국, 뭐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데에서 반도체가 이제 돈이 되는 걸 아니까, 그리고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야지만 나중에 그 패권에서 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막대한 투자를 한 거는 이게 팔려야 되는데 지금 안 팔리죠.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생산을 예전에 10만큼 했으면 안 팔리면 5로 줄이든 뭐 3으로 줄이든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10만큼 생산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삼성전자가 했던 방식 그대로 또 갈 확률이 높아요. 가격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가지고 이건 팔아도 역마진이 나는 상태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풀기 시작할 겁니다. 치킨 게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경쟁자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잘라내고 다 죽여버리는 이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승자 독식 1등과 2등만 남고 그 외에 좀 핫바리들은 다 죽여버리는 게 이제 치킨 게임인데 아마도 삼성전자 전략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치킨 게임을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현금이 어느 정도 고갈될 때까지. 그래서 외국계 투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인데 아마도 그런 부분을 노리고 가는 게 아닐까. 결국 살아남는 거는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그 여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반도체 업체들은 싹 다 아마 올해나 내년을 거치면서 싹 다 부도나 이제 없어지는. 그 중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살아남을지는 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영상 도움되셨다면 역시나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